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292만원입니다. 오늘도 손실이 났는데요. 이게 참 이러면 안되는데. 오늘 마이너스 24만원이고요. 어제 14만원 벌어놓고 오늘 마이너스 24만원 나와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됐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 차원에서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양책 협상 기대감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양책 합의가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는 호재인데, 뒤에 또 뭐라고 붙였냐면 법안 작성과 표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이 이제 모호하게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합의를 보더라도 이거 법안을 작성해 가지고 상원 하원에서 표결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하면 대선 전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대선 전에 합의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될 것이라는 쪽으로 이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1월 3일인가 지금 대선이고,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권 이양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만약에 합의만 된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몰라도 부양책이 시행이 된다는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2,000조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다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독일에서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독일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계획을 잡을 때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수가 흘러내릴 수 있어서 안전하게 매매하자,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은 잘 잡아놨습니다. 잘 잡아놨는데 중간에 매매하다가 꼬이면서 거기서 이제 매듭을 풀기 위해서 또 급하게 무리하게 들어가는 그 증상이 또 나왔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충동 매매를 못하도록 주말 동안에 개인적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룰을 하나 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손실을 거의 안 볼 것 같은데, 흐름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종목이라든가 그 종목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몸으로 실제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지면서 지나고 보면 이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결과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대신에 이제 예상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일 장중에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매매를 좀 지양하고 3, 4일 정도 길게 보는 관점으로 해서 종목을 잡아서 3, 4일 정도 홀딩하는 그런 쪽의 전략으로, 그러니까 원래 제가 스윙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요. 스윙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장중의 특징주가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맥스로텍이라는 이 종목이 아마 그쪽 계통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외로 여기가 터져버렸어요. 이쪽을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산업용 로봇 같은 이런 쪽의 종목입니다. 얘가 이렇게 뜰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종목을 쭉 보다 보니까 갭으로 이렇게 확 뜨길래 좀 강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상한가까지 밀어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개인적으로 뉴스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이게 급등했는 뉴스를 아시는 분은 댓글에 붙여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뉴스, 이 종목 뉴스 보면 상한가 간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얘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로봇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보였는데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워낙 저가형이다 보니까 뒤따라서 상한가로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테마는 로봇 관련주들이 주로 움직이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제 장 끝나고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마트시티에 10조를 투자하겠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관련주들이 옴니시스템, 엔텔스, KCS, 코콤, 누리텔레콤 이렇게 있었는데요. 강하기는 오늘 누리텔레콤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처음 출발은. 이게 스마트시티니까 도시를 건설할 때 이 옴니 시스템하고 누리텔레콤이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계 같은 거를 자동화 시켜가지고 바로 이제 검침하러 안 다니고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옴니 시스템하고 누리텔레콤 이쪽이 대장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의외로 이게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거기에 또 걸린 것 같아요. 옴니 시스템 이 종목은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그랬었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해서 뉴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그리고 갭으로 뜨고 나서 아니었군요. 이때입니다. 갭으로 떠서 쫙 밀어올리다가 그 다음 눌리고 나서 하락으로 끝나고 그 다음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요. 거래량 터지면서 밀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돌려가지고 되돌렸습니다. 되돌려서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어제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뉴스 나왔으니까 시간 내에서 얘가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갭으로 뜨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밀리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물량 정리를 다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거 정리되고 나면 다시 또 돌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짧게 봐서 승부 보기는 쉽지 않은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무조건 던져서 이익 실현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리텔레콤도 마찬가지로 갭으로 떴다가 올라가다가 뒤로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KCS 이 종목은 별로 안 빠지고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히려 더 강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디지털 화폐 쪽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저도 이제까지 계속 한네트 때문에 한네트가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같은데 현금 인출기 기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쪽인데요. 그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쓰여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현금 지급기가 돈만 뽑는 것이 아니고 돈을 뽑는 건 줄어든다 해서 제가 단점으로 봤는데 돈만 뽑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송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온라인 송금이나 결제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네트가 대장으로 이제까지 움직였고요. 그 다음 로지시스하고 제가 이 화폐 관련주들을 오늘 아침 정리해서 뽑았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네트가 거의 대장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 BT1이라는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지털 화폐 뉴스가 나오면 언제든지 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한네트가 오늘 밀린 것은 단일가 지정돼 버려 가지고요.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못하니까 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네트가 대장, BT1이 부대장 대충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KCS하고 로지시스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시스템을 서비스하는 쪽의 종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로지시스가 괜찮지 않을까 봤는데 오늘 스마트시티 뉴스 나오면서 이 KCS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순서를 대충 이렇게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저도 나중에 지금 당장은 뭐 단일가 걸려 있어 갖고 여기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을 한네트라든가 BT1이라든가 KCS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실수했던 것은 이 드림 시큐리티도 그쪽에 조금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보안인데 그런 쪽에 그 온라인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면 보안의 중요성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보안 관련주 중에는 그쪽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 장 시작하기 전에 올라갈 줄 알고 바로 그 시간에 의해서 매수를 해버렸는데 그 부분이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시장을 보고 나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수익 보고 나서 현금 100%였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세 종목 잡자 이렇게 하고 얘를 바로 시초까지 잡아버렸는데 하락 출발해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리적으로 한번 꼬여버렸고요. 이렇게 시장을 보지 않고 좀 무책임하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얘가 대장격이 아니고 오히려 이 한네트라든가 BT1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뒤에 따라가는 종목인데 3등주를 이런 분위기에서 매수했다는 거, 대장이 지금 밀리는 이런 날 매수했다는 이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한 종목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대한과학이라는 종목하고 일신바이오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건 그 독감 백신 부작용 이 부분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세력들이 안 놓고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천에서 그 고교생이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고 뉴스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백신 부작용이 이제 화두가 됐는데 부검 결과에 그 백신과는 그 사망과 백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백신 접종으로 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고등학생을 빼고 나면 대체로 7, 80대 고령의 환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몸의 저항력이 좀 약해서 사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백신 자체의 어떤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그 어제 강했던, 이건 이제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도시푸드하고 CJ시푸드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어제 급등할 때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사도시푸드도 마찬가지로 조금 짧게 한 요 정도에서 지금 제가 팔았죠. 한 6,550원 여기서 이제 팔았습니다. 그 전날 가지고 있다가 쭉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요. 제가 팔았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스가 총리가 방류하겠다는 쪽으로 멘트를 계속 날리는 걸로 봐서 방류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제 방류는 2년 뒤부터 이루어진다는 게 뒷꼬리표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방류를 하더라도 2년 뒤에 방류하기 때문에 당장 그 수산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방류하는 것 같으면은 수산물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체식품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2년 동안 이걸 계속 보유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밀리지 않겠냐 생각했습니다.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어제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갭으로 떴을 때 여기서 팔아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빨라가지고 수익을 많이 못 챙기고 빠져버린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CJ시푸드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에서 팔았어요. 5,600원 정도. 여기서 팔았는데 어제 장 끝나고 아니면 오늘 팔았으면 오히려 이익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빨리 팔아먹었다는 건 좀 단점이고, 일단은 그런 연유로 해서 이 시푸드 음식 관련한 이 부분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7일 날 일본의 그 결정이 발표되는 날인데요.
방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방류되더라도 재료 노출을 해갖고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2년 뒤부터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걸 2년 동안 내가 보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류 결정됐을 때 급락한다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 한 2년 보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떨어질 때 여기서 잡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비트코인 관련주들,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받아서 누르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급등했는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면 다시 또 돌리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당장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됐고요. 오늘 제가 매매하면서 가장 큰 실수했던 부분은, 꼬였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한국카본을 잡았는데요,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착각했던 게, 한국카본을 제가 워낙 좋아했다는 것도 좀 있겠지만, 이 급등했을 때 뭐 때문에 급등했냐면, 원래는 보냉제거든요. 카본 보냉제 쪽인데, 이게 카본을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 뭐 이런 걸로 해서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개발 이런 쪽에 정부 국책 사업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해서 급등을 했던 거고,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 2차 전지 쪽이 괜찮을 것 같아서 얘를 건드렸는데 이게 아니었었어요. 얘는 원래 조선 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렸는데 여기서 잡았는데 더 밀리는 바람에 여기서 손실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맞는데 지금 종목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쪽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실수했던 게 뭐냐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나라 M&D가 오늘 계속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줬었어요. 그래서 한번 노려봐야지 생각했는데 얘가 강하게 쫙 한번 올라가길래 줄 딱 끊어놓고 이제 여기서 잡으려고 딱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꼬였던 이유가 사마알루미늄이 급등해버렸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멈춰지면서 갭으로 뜨면서 분봉상으로 갭이 뜨면서 한 23% 정도 떠서 움직이다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급등하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같은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나라 M&D가 가만 놔뒀으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건데 안 내려오고 여기서 바로 쫙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꼬여가지고 여기서 잡았다가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막 점점 급해지면서 이제 조급한 현상, 그게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리적으로 노리고 있다가 안 됐을 때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노리고 있다가 안 됐을 때 급하게 따라붙는 이 고질적인 병을 오늘도 재발을 하면서 여기서 손실이 컸습니다. 이것만 건드린 게 아니고 그냥 양심 고백을 하자면 사마알루미늄이 급등하니까 여기에 재료를 공급하는 TCC 스틸이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건드리다가 이것도 급하게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나서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잡고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서 팔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꼬였습니다. 막 조급하게.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조급함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계속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단타 쪽으로 가지 말고 스윙 투자로 한 3, 4일 보고 종목을 잡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잡고 나서 지금 운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한 3, 4일 있으면 이게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 태영포장하고 한국 패키지 잡을 때도 잡은 날은 별로 표시가 안 났었는데 이날이었죠. 이때는 큰 의미 없이 그냥 잡았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급등하면서 위에서 한번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패키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쭉 급등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이렇게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자기 반성 대충 했고요. 장 끝날 종가 시점에 제가 종목을 잡았는데요. 이건 참고로 지금 제가 보유 종목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국 RNS 잡았습니다. 이걸 잡은 이유는 소재 관련한 종목인데요. 지난번 동국 RNS가 이 급등할 때 제가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하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렸는데요. 이런 흐름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아서 눌리고 나면 다시 이 부분을 여기서 급등할 때 따라붙은 사람 매물을 다 정리하고 나면 이 재료가 이 종목이 괜찮다는 재료가 살아있다면 다시 들어 올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위쪽으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는 전제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못 올라가고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시장은 부양책 합의를 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대충 한 이 정도 선은 지키고 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내려갈 때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한 다음에 위쪽으로 들어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는 전제 하에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스윙 투자로 한 3, 4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잡고 대응하자는 차원으로 동국 RNS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100만원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글벳 잡았습니다. 이거 조리독감 돼지열병 이런 쪽인데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날 잡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본전에 바로 팔아버렸고 오늘 들어 올리길래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느낌상 체시스가 거의 대장인데요. 이 체시스가 지금 양봉으로 빼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확실하게 뭔가를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뉴스를 확인하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 심리로 해서 잡았다가 만약에 주말 동안 뉴스가 터지면 월요일 날 또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매수가 좀 더 들어와서 들어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체시스가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안 잡고 이글벳을 잡은 이유는 이글벳이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종목이다 싶어서 그래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글벳하고 동국 RNS는 나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테린 포장을 잡았거든요.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리기 때문에 이게 재료만 맞아지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항대를 돌파했으니까, 돌파하고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다시 되돌렸으니까 이게 이 부분은 아마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재료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긴 했는데 지금 좀 찜찜한 것은 155명 확진자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어제보다 34명 작기 때문에 확진자가 확 줄어버릴 위험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줄면 오히려 더 내려가 버릴 위험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모양이 괜찮아 보여서 주말 동안에 어떤 흐름을 지켜보고 잡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조금은 없습니다. 이거 시간에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어요. 0.76% 하락 중이라서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100만원씩 나눠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짧게 그날 단타로 승부 안 보고 한 3, 4일 정도 보는 관점으로, 서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만약 꺾여가지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종목 운영을 하겠습니다. 당일날 이게 충동적으로 매매한 것에서 지금 손실이 계속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패는 이젠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종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이 생각보다 힘이 조금 없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고 현물도 매수를 좀 해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코스닥이 지금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개인들이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3억 원 이상 그 양도소득세 부과인가 뭐 그 부분 법안이 지금 걸려 있어 가지고 뉴스에 오늘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를 팔고 미국 주식을 사러 옮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 세금을 걷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 군데서 세금을 다 이제 걷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쪽에서도 세금을 걷겠다 이런 쪽의 의미로 그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시키게 되면 국내 주식 팔고 그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외국 주식을 살려고 전부 다 돈이 옮겨가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증권사 HTS가 워낙 발전이 돼 있어 가지고 해외 증시 매매하는 게 아주 쉽은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는데 우리 아들이 애플 주식 산다고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더니만 증권사 가입해가지고 바로 해외 주식을 사더라고요. 주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편하기 때문에 뭐 양도세 부과라든가 이 주식 투자하는데 세금 부과를 시키게 되면 세금이 더 거치는 게 아니고 국내 증시 다 팔고 외국으로 떠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또 이 부분도 발생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는 의미로 금요일이라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연말 되면 이 증상이 또 나올 겁니다. 그 보유를 하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이 부분 때문에 한 26일쯤 돼가면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 좀 보유량이 많은 사람들이 다 팝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량주들을 다 던지거든요. 던지면 그걸 누가 받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다 받습니다.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그 작년에 말해 보시면 자 이때죠. 이 부분에서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5억인가 뭐 몇 억 이상 가진 사람이 세금을 부과시키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팝니다. 그걸 던지면서 그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거는 던지는 물량을 그 외국인들이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배당을 그대로 다 챙기죠. 앉아가서 배당금을 다 챙기고 주식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그 기업들이 장사 잘해가지고 1년 연말 결산하면서 그 수많은 돈을 벌은 배당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배당금을 외국인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다 받아먹고 그 다음 주가 끌어올려서 다 팔아먹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만약에 올해도 그 뭐 3억 이상 뭐 양도소득세 부과라든가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개인들이 주식을 이탈하고 그 다음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낮은 가격에 국내 증시를 삭스리해서 배당을 받아먹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어두운 부분이다. 국내 증시를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큰 금액을 억대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짧게 스윙 투자로 소액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별로 소득도 없이 손실만 보면서 아쉽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주말 쉬고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다잡아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